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소방공무원법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법 혼자 하기 상당히 힘든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외우기만 하기에도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험 칠 때 생진 공부할 때 무조건 이렇게 외우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인사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인사 업무를 보면서 그때 내가 무턱대고 외웠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나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또 수월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시험도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진급을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인사반장을 또 하면 인사반장을 거쳐가지고 인사 주임을 하면서 또 시험 치면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또 현장에 또 접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소방공무원법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우리 소방관들이 생활하는 데서는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두는 그 순간 또 그만두고도 마찬가지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방공무원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법 조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을 현장에 또 실무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 이해한다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수업을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적인 개념 또 추가적인 구체적인 부분들은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소방공무원법이 왜 어렵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뭐 과목은 법령 규칙 이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법은 뭐 헌법은 어떤 근거가 되겠지만은 법률이 있고 여기에 따른 대통령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령이 또 몇 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 첫 장부터 시험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소방공무원법의 개관 총칙 부분에 보면은 목적. 자, 어느 법할 것 없이 목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그죠? 책임, 그리고 직무의 중요성, 신분,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 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방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해가지고 1조부터 시작해 쫙 해가지고 뭐 100조까지 있다 합시다. 100조까지 있는데 이것을 다 적용하기에는 소방공무원한테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뭐 교육공무원의 책임, 이 별도 특례를 규정된 법은 거의 책임과 직무성의 중요성과 신분과 근무 조건의 특수성, 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의해서 특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자, 이거 일반법과 그 비교해서 해가지고 문제 나오겠죠.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특례를 주어지느냐 했을 때 여기는 책임과 중요성의 신분과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례가 주어진다라고 여러분 일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소방공무원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것 특례를 줘야 되고 이런 것도 특례를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특례를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만 이런 것들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임용이라든지, 그렇죠, 임용, 그 다음에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복무, 신분 보장 뭐 등이 있으니까 또 있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없는 거는 지방공무원을 따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겠지만은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특례가 없는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따라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자, 이런 부분들은 소방공무원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소방공무원법에 보니까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징계 대상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에는 징계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할까요? 징계 대상이라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니까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소방공무원 징계가 돼야 돼요. 지방공무원이라면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은 소방공무원은 징계가 됩니다. 왜? 특례를 뒀는데 그 특례 항목에 이러이러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 없다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요게 특례입니다. 특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여기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 실제 특례되는 내용이 이거 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하시는 분은 멀리까지 안 봅니다. 여기 있는 이거 네 개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근데 전부 다 내려면 어떻게 하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징계 이러면 안 되죠. 징계로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수 이런 건 어떻습니까? 특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중 어떤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특례를 둔 소방공무원법의 한 예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임용, 교육, 훈련, 복무, 신분 보장 이 네 가지를 보통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게 가장 많이 드는 게 보수예요. 보수 같은 경우는 출제하시는 분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죠? 법 다 찾아볼 필요 없이 보수 소방공무원법이 보수 안 다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예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1조 목적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네 가지하고 여기 있는 임용교육 복무 신분보장에 대해서 한 요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구분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기 중에서 예로서 이제 이게 출제가 잘 되죠. 단답형으로 이것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로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력직 공무원 있고 그다음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나누죠. 과거에는 이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이 있었고 특정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능직이 있었어요. 기능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무직이 있었고 별정직이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 뭐였을까요?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계약직.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일반직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살아 있죠. 그죠? 특정직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기능직이 없어졌어요. 그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 시험을 치면서 넘어갔죠. 그다음에 정무직 있죠. 별정직 있습니다. 계약직이 없어졌어요. 계약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지금 현재는 경력직 하면 일반직하고 특수경력직, 그러니까 별정직하고 정무직 이렇게 이제 그게 공무원이 나눠집니다. 근데 소방은 어디냐? 소방은 이거 그죠?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 여기에 속한다 하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국가소방공무원이 있는데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수가 전체 약 4만 명 되죠. 그죠? 4만 명쯤 되는데 한 1% 정도입니다. 1% 정도가 국가공무원이고 나머지가 지방소방공무원입니다. 99%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국가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소속 공무원, 각 시도 소방본부장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중요하죠. 서울특별시 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도의 본부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방학교장 이렇게 되어 있어. 지방소방학교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납니다. 이제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을 제외한 각 시도 소방 공무원 한 99%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용어의 정의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 5개 팍 치놓고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쉽게 내려면 상당히 쉽게 놓을 수가 있지만 또 어렵게 놓으려면 상당히 어렵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임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어떤 분이 이거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요게 밑에 내려오면은 이걸 왜 이렇게 된가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체 몇 가지 11개면 12개입니까? 있죠. 하나. 외우려니까 좀 그렇네. 그죠? 자, 셀룰라니까. 어쨌든 임용이라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분관계 발생, 즉 공무원관계 발생,
그러니까 변경 소멸이라고 이러는데 쉽게 말해서 심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느냐,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는 거 이거죠, 그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자, 일을 할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무원 신분강의 발생,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은 면직, 해임, 파면, 이것을 우리가 소멸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소멸이 있는데 뭐가 있다? 면직, 해임, 파면이 있어요. 면직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면직에는 오염면직 있죠. 오염면직. 이거 뭡니까? 우리가 사표 쓰는 거예요. 사표 수리하는 사표. 뭐랄까요? 발음 따지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임이 있죠. 요거 면직 다 할게요. 오염면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징계. 파면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를 할 수 없겠죠. 이런 거. 징계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면직이 있습니다. 직권면직. 자, 직권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일선에서 생활하시면서 직권면직 받는 직원들을 보실 거예요. 아마 크게는 못 보지만은, 제가 과거에 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뭐였냐면 운전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채용하신 분이 있어요. 채용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음주로 인해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때 있는 서장님이 참, 이 서장님 밑에서 징계 참 많이 했습니다. 징계 많이 했는데, 징계 그냥 진짜 웬만한 거 다 징계를 다 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했다고,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그 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이 참 징계를 좋아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많이 배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분을 서장님이 그때 보통 보면은 이분을 뭐 상황실로 보낸다든지 어디에 다르게 근무를 좀 하게 만들어요. 근무 부서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장님에서 안 돼 해가지고 면직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직권 면직 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과한 부분이 있지만은 취하시켜버렸어요. 대법원에서 면직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면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직권면직이 소방에서 없다가 아니고 소방에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죠. 자주는 아니지만은 간혹 이런 사례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뭐 45자 항상 직장인은 뭐 호주머니 속에 45자를 넣어 다닌다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염면직도 포함된다. 어쨌든 면직 안에 이 세 가지 있고, 징계 파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징계죠, 그죠? 징계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발생하고 소멸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웠으면 벌써 4개 되고, 4개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성진이라든지 전부라든지 파견, 강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휴직, 휴직 있죠? 여러분이 요즘 출산휴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직위해제, 어떤 문제를 인해 가지고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큰 사고를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장 과장을 직위해제시키는 그런 경우 여러분이 간혹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고, 정직, 강등, 복직,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파견이 아니죠. 이게 징계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볼까요? 징계와 관련된 경우가 파면 나와 있죠. 해임, 강등,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정직, 가 뭐가 있죠? 감봉, 견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김에 하죠. 이걸 뭐라 합니까? 파면 해임을 우리가 배제 징계라 하고 나머지를 교정 징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신분 관계를 이제 완전히 니는 소방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딱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 징계, 나머지는 교정 징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임용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징계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요까지가 들어가요. 요까지라는 게 어딥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징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신분 관계를 쉽게 말해서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때요?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우는 신분 관계는 변화가 없죠. 단지 근무 평정이라든지 일단 승진에 있어 가지고 기간 산출에 있어 가지고 제재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봉 같은 경우는 감봉이 아니고 정직 같은 건 어떻습니까? 1월에서 3월 정도까지 공무원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등은 어떻습니까? 강등은 기본적으로 3월입니다. 3월 정도, 3월 일을 못해요. 그러면 강등 같은 경우 계급이 하나 내려가고, 그죠? 계급이 하나 내려가고 근무료 3월 이하 못 되고 이렇게 되죠. 두 개가 더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강등이 당연히 정직보다는 이렇게 더 센 징계 사항이 됩니다. 여기 이상을 우리가 중징계라 이야기죠.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징계 파트에 가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징계와 관련돼 가지고 임용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승진, 전보, 파견, 강임은 어떤가요? 여기서 강임하고 강등이 있죠.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다 같이 나오니까. 자, 강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뭐 예산이라든지 직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에 있던 분이 경으로 내려옵니다. 서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내려오신 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아니고 다시 자리가 교련이 생기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근데 보수 같은 경우는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지는 건 아니고 단지 계급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결혼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승진시켜 줘야 되는 거고, 강등이라는 것은 영에서 경으로 내려오지만은 이건 징계입니다. 그죠? 징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직과 관련된 3월, 그죠? 복무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강등된 사람이 진급하기는 엄청나게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그죠? 뭐 어느 정도 걸린다고는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최소한 3년 이내는 진급하기 아마 힘들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등하고 강임하고 같은 비슷한 단어를 쓰지만은 강등은 징계고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임용에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공무원 관계 변경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놨느냐.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은 뭐가 되냐면 복직이 됩니다. 복직. 다른 것까지는 복직이 안 돼요. 면직해가지고 복직되느냐? 안 됩니다. 해임, 파면대가 복직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만 복직이 된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발생관계, 변경관계, 소멸관계 잘 기억해 두시고, 소멸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다음 중 공무원관계 소멸관계로 봉일 수 없는 것은 했을 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법에 말하는 임용으로 볼 수 없는 것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 외의 경우 있죠. 뭐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직 뭐 이런 거, 전직 같은 경우 여기 없죠. 자, 전직 같은 경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소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임용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직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전직을 어디를 본다? 지방공무원법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실 수 있을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전보란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그래 있어. 근데 여기 외에 전보가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또 전보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11페이지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같은 전보인데 용어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누굴 거 따라주느냐? 지방공무원법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보라는 의미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 우리 뭐 소방공무원의 고위 공무원단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계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소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소방공무원의 전보란 동일 직위 자격 내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소방과장이면은 누굽니까? 0입니다. A 소방서 0, 본부에 있는 계장급 0, 이렇게 이제 인사가 되죠.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전보예요. 동일 직위인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센터서에서 과에서 과로 갖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과에서 또 센터로 발령나는 거, 그죠? 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 나오면은 그냥 이미지는 여러분 와 닿습니다. 전보가 뭐냐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거를 글로 딱 표현했을 때 여러분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방공무원의 동일직위, 그죠? 자, 행정과장 조금만 했죠. 소방과장. 지금 행정과장이라는 게 행정과장이라 할게요. 동일직위 자격 내에서 근무기간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것 돼 있죠. 이런 경우는 누굽니까? 소방영입니다. 영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센터장이 있어요. 센터장. 센터장도 경위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가 하는 데 있을 겁니다. 경은 경끼리, 위는 위끼리 이렇게 부서를 달리하겠죠. 그죠? 먼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자격 내에서 또 이건 뭡니까? 구급대원 구급대원대도, 그리고 구조대원은 구조대원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 제가 이렇게 인사 전보를 해보면은 실제 옮겨야 될 사람이 20명이면은 이 20명을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옮겨지는 부분은 약 한 3배 이상은 옮겨야 됩니다. 3배 이상. 왜 3배 이상 옮겨야 되느냐? 이 20명이 인사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그럼 60명이 이렇게 인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사한다는 게 사실 신경이 상당히 많이 써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나름대로 담당자 이렇게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는데 실제 인사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보면 직위도 봐야 되고 자격도 봐야 되고 또 그 근무 부스에 있는 인원 배정이 그 뭡니까 전체적인 근무 연수라든지 아니면 출동이 많은 부서하고 적은 부서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라는 게 전보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 어쨌든 전보라는 것은 동일 직위비 자격 내에서 근무 기간이나 이거는 서하고 서지구죠. 그냥 부서라는 게 뭡니까? 과에서 과 아니면 센터에서 그리고 내근으로 달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글로서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찾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임입니다. 강임 앞에서 약간 이야기했듯이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죠. 하위 직위에. 그래서 강임이 또 징계에 있는 앞에서 징계에 있던 강등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강임이라면은 동종의 직무, 소방 업무 내에서 하위 직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직위를 하위 직위에 영에서 경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죠. 그죠? 자, 복직이라는 데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외워두십시오.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돼 있죠. 앞에서 보면은 왜 강등에 대한 정직이 같이 포함되냐면은 강등이라면은 정직 기간이 뭐 3월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도 마찬가지로 복직이란 복직 명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 빠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다음 중에서 복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4가지가 설명이 될 거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복직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휴직해 가지고 그냥 됩니까? 직위해제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복직 명령서가 내려가야 돼요. 쉽게 말해 공무원이 내려가야지만이 뭡니까 이게 임용권자가 결재가 된 사인이 되어서 결재가 되어서 내려가 가지고 도달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복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직위해제,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방기관입니다. 소방기관이라 하면은 국민안전처, 특별시, 광역시, 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그리고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를 말한다 돼 있죠. 센터 구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소방기관이라면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여기까지를 이야기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 기관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죠? 딱 기관, 소방에 관련된 기관 하면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있어요? 국민안전처, 그리고 소방본부,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강수산구조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19 구조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대테러 부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외워야 되는 거 아시겠죠? 쉽게 말해가지고 서단위 기관장이 있는 서단 센터 구조대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센터 구조대 같은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에 보면은 초임 소방공무원 보직하는 경우 있어요.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관련해 가지고 근무 부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최하급 소방기관 놓으면 최하급 소방기관이라면은 어딥니까? 소방서라든지 그 다음에 119 구조대 센터 이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또 소방서가 들어가요. 소방서는 공통분모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運用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 지금 여기에서는 요 정도 소방기관이라는 것은 소방서까지를 이야기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쫙 나와있는데 이게 참 외우기도 힘들고, 저도 이거 성적 공부하면서 외울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용어의 정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공부하면서 암기하는데 참고했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같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직위라는 것은 한 명의 공무원에 부여할 수 있는 직무가 뭐면 일이죠, 그죠? 일과 책임, 그 일에 맞는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계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직장 그 일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장, 뭐 과장, 대리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직위라 이야기하고, 직급은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일도 비슷하고 그것도 곤란성도 비슷하고 책임도 비슷하다 이래요. 전부 다 넌넌입니다. 넌넌 다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직위의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 이런 일을 일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소방위쯤 되면은, 소방위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의 종류, 센터장, 예를 들어 센터장이나 아니면은 뭐라 할까요? 센터장, 그 다음에 팀장쯤 되겠죠. 이런 일, 센터장이나 팀장의 일이 그 곤란성이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담이 비슷하고, 나중에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 분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사고가 났을 때 느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달리 쉽게 말하면은 이 자체는 계급을 말하는 거면 소방이, 그 다음에 소방 소방사, 소방사가 가지는 책임의 정도하고 위가 가지는 책임의 정도, 책임의 곤란성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겠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 요 계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직급이라 이야기합니다. 직급은 어떤 것이다? 직무의 종류가 비슷하고, 그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직위의 군을 말한다. 비슷하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급이라는 것은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방령이라면 어디입니까? 소방령 하면은 어디에 배치를 해야 돼요? 과장 되죠. 일선의 과장, 본부의 계장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급이라 이야기하고, 강임이라는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이 다른 직렬을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 공통교재 앞에 공통교재가 아니라 앞에서 강임이 있었죠.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강임을 소방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안 맞죠. 직렬 하위 직급으로, 이런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강임이라는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법에 별도로 정의를 두어놨고, 전직도 마찬가지로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그랬는데, 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보라는 것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또는 공무원단의 지휘관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이거 전보로 마찬가지죠. 전보로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러면은 자, 전직 같은 거 달리 볼게요.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법에는 전직이 없어요. 소방공무원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요 보면 전직 파트가 있습니다. 전직. 근데 소방공무원 이렇게 내면 안 되겠네.
여기에는 전직이 있어요. 전직이 있고, 그럼 소방공무원법에는 전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전직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릅니까? 소방공무원을 따릅니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방통행이에요. 그럼 전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직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라줘야 되는 거고, 전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전보가 있고 여기에도 전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보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방공무원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에 있는 전보를 따라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방직이 전보가 있었느냐, 이런 전직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3회 시험 이런 거는 얘가 없어요. 제가 생각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직 종류는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방공무원법에 설명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런 데 보면 전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소방에서 제가 아는 전직은 최근에도 있었죠. 최근에도 119 종합사항실이 생깁니다. 종합사항실이 생겨가지고, 종합사항실이 생기면서 어떤 직이 많이 늘어납니까? 전산직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이 생깁니다. 전문 기술직이 필요한데, 사실 이 당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능직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면서 일반직을 하는데, 일반직도 TO가 보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방공무원으로 전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예를 들어 8급, 뭐 7급 있었던 분들이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뭐 소방사나 소방교 계급을 받고 이렇게 종합상황실에서 통신이라든지 전산 업무를 보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운전직이 있어요. 운전직. 시의 운전 기능직 있잖아요. 운전직. 과거에. 자, 그런 분들도 또 소방으로 이렇게 넘어왔고, 또 제가 소방서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게 C3라는 게 있어요. C3가 있어가지고, 경찰에 C3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이 소방에 없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걸 시험을 치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시험이라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또 시험을 쳐가지고 기능직에서 또 일반직을 하면서 시험을 전직 시험이라고 하죠. 전직 시험을 쳐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일반직으로 많이 넘어가죠. 이런 시험을 쳐가지고. 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직제 개정이라든지 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가지고 그 내용에 부합할 경우에 굳이 전직 시험이 없이도 이렇게 전직이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전직이라는 거 과거에 이런 예가 있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공무원법에서는 전직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다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군, 직렬, 직류 돼 있는데, 자,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이게 어떻게 잘 나오냐면은 직위, 직급, 그 다음에 직군, 직렬, 직류,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외우느냐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걸 보면 직군이라는 거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군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행정직군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군이 있습니다. 기술직군이 있고, 그 외의 직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직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행정이 아니잖아요. 기술직도 아닙니다. 그러면 소방 어디냐? 요거 그 외 직군입니다. 소방이라는 경찰, 제가 예를 이제 소방하고 경찰을 많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우리가 업무 체계라든지 계급 체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소방 공무원이 제일 잘하는 게 소방과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가급 중에 그것을 예를 드는 게 여러분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외 직군 해가지고 소방과 경찰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 뭡니까? 그 외 직군.
그죠? 그 외의 직군 됩니다. 직군인데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서로 다른 데 있죠.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여기에서는 책임 넌넌이겠죠. 넌넌인데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직무의 종류가 비슷합니다. 종류는 유사하지만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서로 다르라.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서로 다른 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하는 일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은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의 직군 중에서 그럼 이 직군이 뭐냐 뭘까요? 소방 직군, 경찰 직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소방이나 경찰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거. 행정직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일반 행정직, 세무행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토목은 이쪽일 것 같고, 그다음 보건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직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직렬인데 우리 같은 거외 직군 중에서 직렬이라는 것은 소방은 소방 직렬, 경찰은 경찰 직렬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죠? 요걸 직렬이라고. 직류라는 것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소방하면은 사실 이렇게 직류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소방에서는 직류는 안 나눠지지만은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더 세분화돼 가지고 행정 직렬 중에서도 또 보건 분야, 또 복지 분야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대부분 보면 소방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세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직류는 별도로 안 나눠집니다. 소방도 안 나눠지고 그냥 소방 직렬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직류라는 개념을 그냥 법에는 없지만은 그냥 우리끼리 외우기 쉽게 하려면 뭡니까? 구조, 구급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직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직류.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직류를 이 개념을 가지라 쓰기에는 힘들어요.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외 직군 소방, 경찰 그리고 소방 중에서 구조, 구급 나눈다. 이게 직렬, 직류, 직렬, 직군이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직렬 내에서 그죠? 요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 같은 직무의 군, 그죠? 일이죠, 그죠? 일이 비슷한 거,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서로 다른입니다. 다른. 나머지는 같은데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다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직무의 종류가 유사라는 건 뭡니까? 행정직, 기술직과 된 그 나머지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직무 중에서 요렇게 묶었을 때 유사하지만은 이거 두 개는 어떻다는 겁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책임이라든지 곤란성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다릅니다. 수직으로는 같지만은 수평으로는 다른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자, 요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됐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옆에 계시다면은 그 다음에 이거 직무 등급이 있어요. 직무 등급이라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쉽게 말해 일이 곤란성과 책임도가 어떻게 유사한 직위의 군, 뭡니까? 계급, 그죠? 뭐 계급이라 할게요. 계급의 군을 말한다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소방에 또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4월달 되면은 성과 상여금이 오죠. 성과 상여금은 S등급, A등급, 뭐 B등급, C등급 합니다. S등급이 뭐 120%는 가지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자, 이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 소방서가 23개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S등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S등급 줄 때는 어떤 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어 출동이 많다든지 사고가 적게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 출동이 많은 반면에 또 근무 여건이 뭐 산악이 많고 시장이 많고 동대문 같은 경우 남대문에 시장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람도 많고 이런 곳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강서나 조금 더 외곽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출동이 적은 곳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겠죠. 같은 계급이지만은 책임 그 직무의 권한성과 책임성이 모두가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출동이 많은 지역하고 공장이 많고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딱 묶었을 때 비슷할 거고 그럼 이렇게 이제 등급을 나누겠죠. 등급 나누면은 여기에 출동하는 여기에 있는 선은 서로 서장들 가기 싫어합니다. 왜? 출동도 많고 안전사고도 많이 날 확률도 많고 위험성이 많고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서장이 예를 들어 뭐 5개 서가 있다. A, B, C, D, E 서다. 그럼 요걸 딱 묻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냐면은 직무 등급 예를 들면 S 등급을 준다. 예를 들어 S 등급을 준다. 그다음에 나머지 요 등급에 속하는 건 A 등급을 준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차등 있게 성과 상여금이 달리 지급이 되겠죠. 자, 그거와 요것을 유사하게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등급, 요건 이제 고위 공무원단 쪽에 일반직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사실 소방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의 등급에는 직무의 권한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죠. 그 직위의 군입니다. 소방청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직무의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도 사실은 그 직무의 종류라든지 난이도라든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전부 다 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시고 앞에서 내가 했던 거 전부 다 동그라미 쳐져 있네요. 직무, 직렬, 직급 정리 잘 외워주시고 뭐 등급까지 직무 등급까지 보시고 여기 있는 직위나 직급 정도까지 뭐 강임, 전직, 전보 이런 거는 별 그거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직군, 직렬, 직류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왔어요. 자, 그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 이해 잘 안 되시면은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연구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급입니다. 계급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여러분 모르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국가공무원은 11계급 되어 있고 10계급 되어 있고 없는 게 뭐가 없습니까? 소방총감이 없죠. 소방총감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정감, 소방감이 없죠. 어디까지 있습니까? 소방중감까지만 있죠. 중감까지만 지금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뭘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소방총감 누굽니까? 소방총감은 중앙 본부장이죠. 중앙소방본부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직 소방정감 정감은 누굴까요? 정감은 몇 자리 있을까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세 자리. 어디입니까? 중앙소방본부에 조정관이 있죠. 조정관. 그리고 또 서울, 경기 본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소방정감 인사할 때쯤 되면은 애매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애매하죠.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자,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방감은 어디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중앙소방본부에 있는 국장이죠. 국장급이 지금 소방감입니다. 소방감이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있죠. 본부장 중에서 부산 소방본부장이 있고 인천, 전남, 충남. 그럼 또 어디 있습니까? 경북, 그죠? 경북본부장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장이 감이죠, 그죠? 중앙소방학교장도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있고 그다음 또 한 분 더 계신데 누구죠? 중앙구조본부장.
중앙구조본부장. 이제 이분들이 감입니다. 그 외에 이제 소방본부장님들이 소방중감이 되죠. 소방중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소방중감까지는 크게 안 내려올 것 같고, 많이 놓은다면은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이 계급을 좀 알아두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우리 직장에 쉽게 말하면 고위직에 속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가 하는 거, 계급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정도는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참고적으로 지방소방학교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소방학교장은 전부 다 뭡니까? 국가직 소방청이죠. 그죠? 국가직 소방청입니다. 중앙소방학교장만 감입니다. 중감이 아니에요. 감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채용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